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제 휴가철이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공항이 많이 붐비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우직하게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다우와 나스닥과 S&P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1.88, S&P가 1.42, 다우가 0.97, 그리고 유럽 증시 또한 프랑스 까크 1.72, 독일 닥스 1.52, 영국 1.06, 다 미국과 유럽. 자, 상승으로 끝났다. 자, 보면 나스닥의 차트를 좀 보죠. 반등이 제가 지금 선을 두 개를 거놨는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 가까이 빠지고요. 엄청난 낙폭이었어요. 미리 먼저 빠졌다. 그리고 이때쯤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모든 미디어에서 100군데 미디어, 해외 미디어, 외신, 국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외신을 가지고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상이 대부분 100개 중에 95개 이상이 망한다고 언급했었죠. 거의 주식시장은 붕괴할 것 같다. 그런데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자, 마지막에는요, 지금 퉁퉁퉁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자, 이 부분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다. 다음 저항대는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곰곰이 혼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2명 안에, 3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유연하게 행동해야 되며, 그리고 결국은 제가 언급을 드렸죠. 삼성전자에 20년 이상, 그리고 아마존에 10년, 20년 이상 투자했었다면 아마 누구든지 엄청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의 마인드 유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유자금과 장기로 이미 우리는 셀트리온과 동행하면서 지금은 20만 원에 있지만 전고점 돌파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매월 적립식으로 자, 담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 근데 또 내려가. 이때 또 담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평균 단가가 맞춰지죠. 언제 운이 좋아가지고 월급날이 맞아진다고 한다면 한번 저적거래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 월급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매입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다 보면 평균 단가가 맞춰져요. 그리고 30만원 미만이죠. 25만원 그 부근에서 30만원 넘어가면 매입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40만원 돌파되면 이제 언급드렸죠?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1차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온다. 정고점 돌파. 셀트리온의 39만원 언저리 부근 거기 넘어갈 때 슈팅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팡팡팡. 당연히 밑에 거래량은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그쵸? 물론 셀트리온은 그걸 소화하고 다시 갑니다. 그래서 거듭 언급드리지만 여유자금으로 항상 정말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주가의 모든 뇌파가 다 주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계좌 잔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일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그리고 본업에 충실을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에너지 파동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4, 5년 고생시켜놓고 올라가는 거는 8개월, 9개월 만에 돌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8개월, 9개월 동안을 만나기 위해서 42개월을 고통스럽게 보내면 이 8개월에서 9개월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듭 언급드립니다. 이제는 수급으로서 이미 굉장히 많이 예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드디어 280만 주대로 들어왔고요. 신용 잔고도 역사상 최저 수급 부근에 있으며 중요한 건 주가가 곧 바닥댐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신용 잔고율이 바닥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실적 상승이 계속해서 미디어와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과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인 3사 합병을 앞두고 있죠. 사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멘탈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돌아봐야 된다. 주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를 보니까요. 아마존에 대한 호실적, 빅테크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우려 감소의 낙관론이 상승하고 있다. 늘 미디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실제 빅테크에 특히 아마존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판매 실적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호들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마존 10% 급등했다는 소식이고요. 뉴욕이 마감을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이날 2.67로 출발한 10년물 수익률은 2.651로 하락했다. 자, 하향 안정세. 근데 그 이면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 위험자산 랠리 촉발할 수 있는 상황. 웃기지도 않아요. 그쵸? 아마존과 애플 증시 상승 주도. 아마존은 예상보다 강한 매출 실적을 발표한 후 주가가 10.36 급등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눌려 있었죠. 그러나 펀더멘탈이 다시 한번 증명했고요. 실적을 증명했다. 그랬더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펀더멘탈 대비 실적 대비 주가가 빠그러져 있는 기업들이 널브러져 있죠. 그래서 정말 펀더멘탈이 옥과 석이 가려지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증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손가락에 바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예상보다 좋은 아이폰 판매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27 올랐다.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했다. 테슬라 5.78, 미국의 빅테크가 다 상승했다. 실적 실망한 인텔은 8.5% 급락. 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빠그러집니다. 현재 상황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다. 105.83.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5.83, 105.7783. 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죠. 자, 이게 1개월의 흐름이에요. 1개월 동안의 흐름이 그동안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강하게, 나스닥 기준으로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왜? 달러가 워낙에 초강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1년치를 봐도 엄청난 강세였죠. 3년치를 봐도 엄청난 강세. 5년치를 봐도 엄청난 강세. 10년치를 봐면 초강세이다. 요 물량. 자, 체킹해 드릴게요. 요 엄청난 상승세.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올 때 증시는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더불어 미 국채금리 10년물과 어제 언급을 드렸죠. 30년물을 제외하면 다 2%대로 빠그러져 있다. 하향 안정세가 되어 있다. 물론 그 이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채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현재 FOMC에서 어떻게 또 흐름을 바뀌어갈지 2008년도 이전의 흐름과는 180도 다른 연준의 스탠스이죠. 그쵸? 제가 이제 경제의 세상은 바로 부양책의 세상이다. 부양책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머릿속에 찰칵하고 매크로, 경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시면 경제 또한 제대로 배우실 수 있으세요. 100번 연속 들으면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언급드리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연준의 자산이에요. 자산이 2008년도에 0.8조 달러의 미만이었어요. 2008년도 미만에. 그러나 2008년도에 세 차례 양적완에 의해서 4.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연준의 자산이었습니다. 2020년도를 거쳐가면서 8.8조 달러, 약 9조 달러 이거를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언급을 드리면 달러를 찍어가지고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종이 달러를 찍어서 뭘 사오냐? 달러를 어떻게 공급해주냐? 미 국채를 받아와요. 전 세계 은행들, 특히 미국 금융기관들부터 달러를 찍어내서 금융기관들에게 국채를 받아오고 달러를 공급해주죠. 플러스 뭘로 받아오냐? 바로 MBS, 주택 모기지 저장등본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받아옵니다. 2008년도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부실해졌죠. 미 국채와 이걸 받아오고 금융기관에다가 달러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달러가 많이 풀려있는데 계속 달러로 찍어낸다는 거죠. 그런데도
달러는 이렇게 10년 동안의 초강세였다. 자, 웃기죠? 이 이면에 정말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2008년도 이후의 세상의 흐름이다. 부양책의 세상이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바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핵심만 정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계속 풀려나갈 거다. 인플레이션은 거대 패러다임이다. 즉, 해지가 필요하다. 물가 상승 속도가, 자산 상승 속도가 내 월급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투자는 필수이다. 즉, 셀트리온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연준의 QT, QE가 아닌 반대의 QT, 자산을 축소하는 게 이때 많이 못 줄였어요. 찔끔 1조도 못 줄였습니다. 1조 달러, 1000조 달러도 못 줄였어요. 1000조도 못 줄였어요. 1조 달러도 못 줄이고요. 다시 얼마나 줄일지 보자고요. 결국 못 줄인다. 즉, 실물 경제가 못 받아주기 때문에 다시 이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긴축의 상단에 다가오고 있고 다음번 인하 사이클이 멀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 넥스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사실 매크로와 상관없이 이 모든 부분들을 예측해내고 그려낼 수 있다면 사실 심리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개인 투자자가 이 모든 부분을 관장하기는 손가락에 정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에 오래 장기 투자하는 것. 셀트리온은 그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증권사 매수배도 상위 창구예요. 자, 보면 NH투자증권 매수 화면에 얘네는 자사주였죠. 빼고 골드만, 메릴린치, UBS, 시티, JP모건, 맥쿼리 온통 외국계를 통해서 순매수가 들어왔다.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29일 어제 금요일 날짜까지, 즉 1월부터 7월까지 온통 매수를 들어왔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 물량을 통해서 또한 공매도 누적 잔고가 280만 주대로 내려와 있다. 신용 잔고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골드만은 떠나갔다. 메릴린치가 줄어야 됩니다. 더불어 바로 모건 스탠리가 남아있죠. 메릴린치의 어제 화면을 좀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조용히 한 달 기준 17만, 18만 주를 들어왔다. 자, 메릴린치와 그리고 또 하나 모건 스탠리, 얘가 들어올 것 같아요. 어제는 11,000줄 팔았지만 한 달 기준 11만 줄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찔끔찔끔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이제 지켜보자고요. 이미 수급을 통해서 셀트리온의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제와 돈 이야기가, 매크로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네요. 그만큼 지금 세상을 조망하기에, 뚫어보기에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돈 공부와 금융 공부를 우리는 좀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유럽 휩쓴 셀트리온 램시마 SC, 미국 상륙 임박했다. 임상 속도,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폴란드 3상 마무리 단계이다.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램시마 SC 임상 3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콘 관련 두 건 중 임상 중 하나를 마무리했다. 2018님께서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이다. 자, 그래서 1차 평가지수 데이터 취합을 완료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셀트리온의 소식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기자들 또한 그 부분을 쓰면서 참고하면서 사실 기사를 내보내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정말 대단하다. 독일 인플렉시마 시장 내 램시마 SC 점유율인데요. 직판이죠. 그죠?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에다가 유럽 빅5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있겠죠. 더불어 유럽 시장 플러스 알파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핵심은 미국과 유럽. 여기에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스위칭으로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다.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얘 하나만 갖고도 매출 10조. 농담이 아니고 10조. 자, 그죠? 이 가파른 기울기의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램시마 정맥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편의성과 안정적인 혈중 농도 유지, 효능 등을 위해 램시마 SC로 약을 바꿔 처방받는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에서 50% 이상 점유율, 미국에서 30, 곧 40%에 임박할 겁니다. 미국에서 40% 이상, 얘도 50%까지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가 인하를 감수해서라도 점유율을 늘려서 여기다가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으로 바로 램시마 SC를 갖다 영역에다 꼽아버리는 거죠. 어마무시한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램시마 SC 매출 10조 가능성.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귀에 꽂히게 언급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핵심만 좀 보죠. 램시마, 레미케이드, 휴미라 비교 임상. 영국 국립연구소 세계 118개 병원에서 1610년, 2018년 임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 임상, 램시마 39, 레미케이드 39.7, 휴미라 32.7%이다. 임상 결과 염증성 장질환 관해율은 레미케이드 램시마가 휴미라보다 뛰어난 치료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휴미라 엠브롤이 자가면역 질환 1, 2등을 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PR 주사 제형이기 때문이다.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숫자로 1, 2등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램시마와 램시마 SC를 통해서 비교 임상을 하였죠. 램시마 SC가 램시마보다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 램시마보다 치료 효과가 좋다면 휴미라, 엠브롤보다 치료 효과가 좋겠죠. 그렇죠? 약물 투여 편리성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휴미라, 엠브롤, 레미케이드, TNF 알파 억제제 시장 50조 이상, 그 시장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파일을 몇 프로 가져올 수 있을지. 기존 램시마, 레미케이드 시장에다가 중요한 건 휴미라, 엠브롤. 항체는 계속 투여하게 되면 약물의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휴미라와 엠브롤 둘 간의 교차 투여만 했는데 그 시장에 바로 램시마 SC가 침투를 하게 되면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램시마 SC 대 휴미라 엠브롤 맞짱부터도 가능성 높다. 자가면역 질환 시장 특성을 보게 되면 원인 불명이죠. 정확하게. 치료 역시 증상 완화밖에 안 된다. 즉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즉 한 번 매출이 발생하고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계속해서 캐시카우가 나가는 부분이죠.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그래서 쉽게 스위칭을 하기가 어렵고 한 번 환자는 수십 년 동안 단골왕자.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시장은 신규 치료제가 시장에 침투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 시장이다. 그래서 램시마 SC가 무척 기대가 된다. 그 부분이고요. 휴미라다 램시마 SC 비교 임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램시마다 램시마 SC 비교 임상을 실시해서 우수성 입증했는데 휴미라하고 직접적인 비교 임상은 안 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셀트리온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실시합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시장 정착 후 하겠다 예상이 된다. 램시마가 휴미라보다 우수하다 임상 결과. 램시마보다 효과가 더 좋은 램시마 SC 간접 비교되지요. 비교 임상 어느 시점에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램시마 SC 매출 10조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쵸? 신약이기 때문에 바이오 베터이기 때문에 항체 하나가 보통 10조잖아요. 블록버스터가. 작은 거 6, 7조. 그죠? 휴미라는 20조 이상.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정말 작은 거 3, 4조? 4조? 자, 그래서 레미케이드, 램시마, SC. 자, 그쵸? 요게 매출 큰 그림에서 10조. 우리 가슴이 좀 벅찹니다. 국보급 신약. 셀트리온 M&A 추진 신호, 서정진의 비전, 디지털, 케미컬, 강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셀트리온 사업 분야별 신입 경력 지형 수시 채용을 통해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케미칼 제품 개발 부분, 사업, M&A 경력, 의약품 라이센스 인아웃, 사업 전략 투자, M&A, 자산 인수. 그래서 지금 여기 경력, 신입 수시 채용 공고를 해서 그쪽에 사람을 뽑는다는 이야기고요. 이번 채용에서 신규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마이크로바이옴 개발 영역을 선정했다. 채용은 경력직만으로 대상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개발 능력을 강조했다. 모바일 앱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는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시장 진출 문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기술적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복합되는, 그래서 원격 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이 언급을 했었죠.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분야 사실 미래 먹거리 중에 아직 아무도 무주공산 선점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분야이죠. 제가 지난번 예전 영상 속에서 언급을 드렸죠. 데이터를 선점하는 애가 미래 기득권이다. 그게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케미컬 분야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사람을 뽑고 있다. 더불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도 뽑고 있다. 모바일 건강관리 앱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전략 수립, 개발 프로세스 관리, 자사 앱 서비스 운영,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좀 참고상으로 보게 되면요, 체내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관여한다는 점이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규명됐다. 세계의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역시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 해당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는 최근 고바이오롭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개발 영역은 과민 대장 증후군 및 아토피 피부염 치료 후보 물질 발굴로 삼았다. 장 건강에서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죠. 제가 예전 다큐멘터리에서 봤었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잖아요. 바로 옵디보와 키트루다 항암제 시장의 첫 번째 주자이며 병용 임상의 첫 번째 주자이다. 더불어 휴메라를 제껴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 얘 또한 장 건강에 굉장히 이 부분과 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 어쨌든 봤었을 때 장수하는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있었거든요. 장수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똥을 수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정도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서 인간의 유전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약품들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고바이오랩 셀트리온의 1차 연구비 라이센스 옵션 수령하였다. 어제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정리를 하면 케미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인력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첫 번째이죠. 지금 보고 있는 게요,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거든요. 그라운드 X라고 하는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이 그라운드 X에서 한국은행과 디지털 통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내용이고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좀 어렵고 지루하잖아요. 중요한 건 핵심만 언급을 드리면 여기 셀트리온이 언급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셀트리온과 카카오뿐만 아니라 LG, SK, 국내 대기업들 다 들어가 있다. 대부분이. 중요한 건 뭐 하나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협업이다. 블록체인, 즉 디지털 헬스케어, 아까 사람을 뽑는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정진 회장이 오너가 워낙 미래를 보는 눈이 탁월하잖아요. 그쵸? 기획 능력.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불가능하다고 했던 분야를 개척했죠. 국내 셀트리온의 연구진들과 임직원들과 그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회사. 그래서 미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